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Walk it,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렉 큐렉 큐렉. 음식은 큐렉. 큐렉 큐렉 큐렉. 한 번에 큐렉. 닭뼈, 돼지뼈, 조개 껍질도 한 번에 큐렉. 큐렉 큐렉 큐렉. 큐렉으로 처리하자. 음식은 큐렉.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7도, 습도는 88%입니다. YTN 뉴스 FM. What's your name?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라디오 굿모닝 매거진 해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 보다 넓고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성장하라 이 뜻이겠지만 대한민국은요,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말도 다 서울로 보낼 기세입니다. OECD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서울로 와도
별로 답이 없다라는 결과입니다. 오늘 뉴스 첫 끼 시간에 강영구 뉴스 셰프가 한입 크기로 빨리빨리 넣어드립니다. 종교에서의 서울은 아마 그 중에 한 곳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아닐까요? 성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란과 미국의 충돌의 불씨를 다시 키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만들어내는 전쟁의 수도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 중동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증시 종목에서의 서울, 수도를 꼽으라면 반도체겠죠. 그런데 중국 반도체 업체의 상장과 성장이 시장을 또 출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의 전략 짜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수도, 하루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예, 너무 질문이 무리인가요? 바로 하루가 힘차게 시작되는 이 시간, 이른 아침 아닐까요? 그런 아침을 여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한번 더 해봅시다. 네, 당신이 맛볼 가장 신선한 뉴스 한 그릇, 뉴스 맛집, 뉴스 첫 끼, YTN 라디오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 뭔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유죄. 네, 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선거 관련해서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네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의 인터뷰와 토론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한 발언과 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두 발언이 거짓말이었다 이 얘기인데 이게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지금 1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파가 크잖아요. 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이번 1심 재판부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입니다. 예. 국민의힘은요. 당선 무효가 되면 대선 때 보존받았던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죠. 국민의힘이 한 1,200억 원 정도 자산이 있다라고 하는데 397억, 400억 가까이 내버리면 정말 휘청거리는 상황입니다. 633 원칙 많이 들어보셨죠? 2심, 상고심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나오니까 겨울에 여파가 커질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고요. 부동산 토론회 국무총리 주재로 한 번 더 열렸죠. 네,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자, 어떤 내용들 오갔습니까? 네, 이전 토론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청년층의 의견을 폭넓게 들기 위해서 2030 세대와 신혼부부를 초청했다 이렇게 총리실은 밝혔죠. 자, 참여자가 이렇게 물었다고요. 정부가 구상하는 청년 주거 정책 목표 뭐예요? 네. 물었거든요. 이에 대해 한성수 국무총리는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님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 하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서울로 왔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한 20몇 년, 30년 전부터도 비쌌던 기억이 나는데 맞는 말이지만 이게 어떤 계획과 정책 방향이 드러나긴 했는데 실현 가능성도 좀 걱정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입니까? 네, 주택 공급 늘리겠다. 그런데 어떻게? 비아파트 활성화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김현덕 국토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고 팔고 가격이 오르는 건 주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좀 공략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 기조를 알겠고요. 전세 요새 난리예요. 네.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대출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도 다뤄졌죠?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가 됐죠. 이 전세 대출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요구가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의 취지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네.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핀셋형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갭 투자로 무분별하게 집값 올리는 사람들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 대출, 전세가 한국 사람들한테 특별한 의미잖아요. 내 집을 가지는 사다리거든요. 그렇게도 좀 봐줘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여러 가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서울 가도 부모보다 잘 살기 어렵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6에 따르면요, 인서울이 더는 계층 상승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이 부모보다 잘 사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또 수도권 진입 기회마저 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OECD는 분석했죠. 네, OECD 국제협력개발기구, 경제개발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긴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을 데이터를 사실을 확인해서 쓰는 연구 보고서로 굉장히 유명하고 저도 많이 봤는데요. 아, 나보다 잘 살길 바래서 서울로 보냈는데 서울로 왔잖아요, 강영권 아나운서도. 그렇죠. 서울에 왔죠. 예,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왔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된다 이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OECD는 한국은행과 함께 71년부터 90년생 1000명 그리고 이들의 부모를 98년부터 23년까지 추적 분석했습니다. 네. 분석 결과 지방에서 서울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절대 소득은 지방에 계속 있던 청년들보다는 높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버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문구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 예. 소득 자체는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이 높지만 네. 그 청년들이 그 부모들의 부모보다 잘 사는 세대가 되기는 어려워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하는데 지방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월급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뭔가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주거비, 부동산이었습니다. 아, 이놈의 부동산. 네, OECD는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서울의 높은 주거비 지목했는데 네. 국내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이 12년만 해도 32%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2025년에는 7%에 불과했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 숫자죠. 그 네. 가구에서 딱 절반 정도 내가 번다. 한 100명이 있다면 한 50등 정도 번다. 그러면 서울에 100채가 집이 있다면 32채는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12채밖에 7채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에서 태어난 게 엄청난 스펙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 스펙이네요. 그러니까요.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여부는 청년의 능력보다 그 부모의 소득으로 결정된다는 가슴 아픈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예, OECD가 제안한 대안도 알려주세요. 네, 대학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오히려 인서울 대학의 희소성을 키운다. 정원을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고 또 지거국이라고 불리는 비수도권 거점 도시 대표 대학은 지역 산업과 연계를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또 지역의 교통, 디지털 인프라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해서 이런 정책들을 좀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도 조언했습니다. 한때 보면 이렇게 아파트 막 이름을 뭐 이렇게 옛날 아파트 이름이었는데 다 요즘 브랜드로 바꿔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아니 뭐 대전은 과학서울, 뭐 부산은 해양서울 다 이름을 그냥 서울로 바꾸면 좀 덜해질까요? 너무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월급 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건보료가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월급의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네. 이 때문에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또 건물 임대 소득을 올리는 부수입이 있는 직장 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주식 투자도 많기 때문에 대상자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조치로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178만 명입니다. 네. 전체 직장 가입자의 8.9% 수준인데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연간 7,070억 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소득이 있는 곳엔 당연히 세금이 있으니까요. 이건 헌법적 가치니까요. 지금까지 한 입에 쏙쏙 들어오는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듣고 있습니다. 현재 6시 29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에 수도권, 서울, 코어, 핵심에 해당되겠죠. 저희가 FM 94.5MHz와 유튜브 채널 YTN 경제라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경제라디오 채널 이름 정말 다 시인들이시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멋진 이름들 계속 지어주시고 있는데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기로 YTN 경제라디오 채널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부터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YTN 라디오, YTN 경제라디오 채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벌써 1200명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은 소식들, 아침을 깨우는 즐거운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1000번째 구독자분이 스튜디오 나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분을 만나볼게요.
네, 대한민국 뉴스의 일면을 털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경 너머로 해외 소식의 일면들을 털어보기 위해서요. 손가락이 1등으로 빠른 분입니다. 이용주 외신캐스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YTN 경제라디오 1000번째 구독자 이용주입니다. 네, 얼마나 손가락이 빠르시던지요. 갑자기 딱 저희가 어쨌든 자 오늘도 활기차게 세계 소식으로 아침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이란과 미국의 충돌인데 좀 소강 국면이잖아요. 네. 이런데 또 이스라엘이 스물스물 걱정도 돼요.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 중단을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직까지 이 미국이랑 이란 간의 공방이 벌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브래드 쿠퍼 중부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이제 이란 때릴 때를 많이 때렸고 네. 지금부터 더 많이 때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렇죠. 네, 호소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해를 했는지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추가 공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미국을 방문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 린지 그레이엄 위원이 상원 이제 의원이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방문하는데 겸사겸사 그 다음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완전 깐부처럼 지내다가 이분 좀 이상하네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 측에 의하면은 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다시 만나고 싶으면 예. 뭔가 이 손에 잡히는 이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가지고 와라. 네. 요런 이 느낌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 네타냐후 총리가 뭘 하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원했던 네. 이 평화위원회가 주도하는 가자지구 내에 ISF 말하자면 국제안정화군을 이제 투입을 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투입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예쁘게 봐줘서 면담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결국에는 뭐 네타냐후 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란 때리자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이 아직도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우리 공격하면 어떡해. 네. 계속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네타냐후가 트럼프 만나면 다시 한번 또 전쟁 시작할까 두려운 네.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작전 같은 것들은 네타냐후의 얘기와 정보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시 전쟁의 불씨를 붙일지 뭐 그것 없이 잘 출구를 찾는지는 저희가 지켜보고 특별히 이용주 캐스터님 오실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10경기 출전 금지 징계받은 고우석 선수 이야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항소 예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이 글러브 이물질 규정 위반으로 이 퇴장을 당했던 고우석 선수가 결국에는 10경기 출장 정지까지 당했고요. 하지만 고우석 선수는 이 자신의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이 사건을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 고우석 선수가 이 지난 25일 날 콜럼버스 클리퍼스라는 이 홈 경기를 치르려고 했는데 7회에 이제 마운드에 올랐거든요. 마무리하려고. 예. 근데 그 심판이 갑자기 글러브 안쪽을 보내면은 뭔가 끈적한 게 있다라면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이 고우석 선수에게 퇴장을 줬고요. 예. 결국 그게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는데 아유. 고우석 선수에 따르면 예. 자기는 단 한 번도 살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거를 뭐 야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러브에 있었던 그 물질은 뭐냐면 네. 땀과 이 로진이 반복적으로 엉켜서 그거 야구 선수들 만지는 성질가루. 맞아요. 예. 네. 그거를 이제 가죽에 굳어 있었던 거다. 예. 그걸 따로 바른 게 아니다. 네. 요런 좀 해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항소를 할 거고 너무 좀 억울하다 자기는. 네. 그리고 또 그게 이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손톱으로 막 긁어야 되는 건데 네. 심판이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보는 것도 좀 이상하다. 아. 왜냐면 지난번에 이 똑같은 글러브를 예전에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썼는데 그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네. 왜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스포츠도 아주 더 촘촘해져서요. 앞으로 기준도 까다로워지는데 또 고우석 선수가 억울한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쿠바 혁명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95세시네요. 와우. 이분이 불참했다고요.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혁명 기념일 행사가 쿠바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네.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고요. 예. 대부분 이런 행사는 그냥 자기가 실제로 이게 뭐냐면 이 행사가 자기가 예전에 실제로 싸웠던 그 전쟁을 기리는 예, 맞아요. 네, 그 행사인데 지금 세상에 없지만 체 게바라와 함께.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참석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좀 굉장히 의아한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95세이기 때문에 네. 조금 건강 문제가 고령이어서. 있나? 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 최근에 공개석상에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제 얼굴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 간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서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납치해가고 그 뒤로 이제 쿠바를 장악하겠다는 뜻을 이제 계속 밝혀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쿠바 자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은 뭐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결제 업체랑 뭐 에어프랑스, 캐나다, 뭐 에어캐나다 이런 항공사들도 쿠바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와, 경제가 완전 힘들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 쿠바 경제가 지금 사실은 관광 산업으로 맞아요. 먹고 살았는데 지금 관광 산업도 지금 무너지게 생겼고 그래서 민심도 굉장히 사납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불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바로 목 아래 턱 밑에 있는 나라고요. 뭐 예전에 또 60년대는 핵 위기에서 또 난리 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아름다운 또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조금 여러 가지 해법들이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왜냐하면 쿠바에 또 이주해 있는 한인 1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잘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어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문학 좋아하시는데 일본 추리소설의 대부 히가이시 게이코 대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어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근데 혹시 앵커님은 책을 좋아하시나요? 네, 그럼요. 오.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요 여러 곳에 펼쳐놓고 시간 날 때 조금씩 몇 페이지씩 이렇게 읽으니까 제대로 독서가 안 되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여러 책들을 보는데 히가시 게이코는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유명하죠. 한국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일본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네. 히가시 게이코의 원작 소설로 만들어진 영화가 매년 개봉한다. 와, 히가시 게이코 원작의 영화가 매년 나온다가 일종의 국룰이네요. 네, 국룰이에요. 그게 네. 벌써 20년이 됐어요. 네. 그 말 뜻은 네. 뭐냐면 이분이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쓰셨다라는 네. 건데 아쉽게도 이 게이고 씨가 최근에 이 대장암으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23일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향년 68살이었다고 너무 요즘으로 합니다. 치면 일찍 떠났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제가 이름을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저희 네. 집에도 있는 책은 이제 나미야 자파즘의 기억이라는 저도 책이고. 있어요. 예. 이거 없는 사람 한국에 많이 없어요. 없을걸요? 뭐 100만 부 팔렸다 이런 말도 있고 네. 용의자 X의 헌신은 또 한국 배우들이 영화로도 나오고 굉장히 맞습니다. 유명한 작품이 많죠. 네네. 그래가지고 뭐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2006년에는 일본 대중문학 작가에게 수여하는 나오키상도 받으셨고요.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도 받으셨고 사실은 이분은 제가 뭐라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가 아쉬울 뭐 정도로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지금 별세하신 소식에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아파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106편을 남기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작을 많이 하신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영화가 개봉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분에 관련된 영화가 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 내 이 발행 부수를 보면요. 약 1억 900만 부 정도 와. 되고요. 무려 41개국에서 이 출판이 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맞습니다. 작가고요. 심지어 투병 중에서도 집필을 멈추지 않아서 이 신작 갈릴레오 시리즈의 최신 장편 영원한 기억이 곧 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예. 분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게 개입되어 있는 작품들이 있고요. 또 치밀한 그런 어떤 계산에 의해서 굴러가는 추리물이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뭐 나오기 힘들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반면에 또 편지 같은 굉장히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또 문학 거장 한 분이 세상을 떠났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그의 작품이 영원히 사랑받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채로운 히가시노 게이고의 별세 얘기까지 오늘도 이용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밤사이 국제 유가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중동 상황도 안정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뉴욕 증시 결과 보시는 분들은 왜 이러지?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오늘은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별세 소식을 듣고 나는 그의 스승 작품도 좋아하는데라고 이렇게 문학적 소양까지 뛰어난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아니 중 씨가 추리 소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건 예측이 되는데 반전이 있긴 해도.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 수리소설을 읽으면 우리가 끝까지 범인을 모르잖아요. 네. 끝까지 범인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의 이제 스승인 마스모토 세이초 작품을 읽으면 처음에 범인이 나와요. 네. 범인이 나오는데 이제 사회파 수리소설에서 사회적인 구조에 따라서 네. 이게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하는 게 소설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면을 좀 밝혀주는. 예, 이면을 밝혀주는 건데 우리가 또 주식시장도 그렇죠. 지금 이제 결과를 딱 알았으면 좋겠죠. 네. 그 결과물을 보고 그 다음에 추리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어떤 추리소설이라든지 철학서, 심리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도움이 된다.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관상가가 아니지만 방송국 다녀도요.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약간 패턴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여러분 편안하게 증시 상황과 간밤 해외 증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흐름은 좀 의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외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괄되게 상승하거나 일괄되게 하락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조금 실적 시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중동 문제와 관련된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시장이 아직은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실적이 나오면 실적에 따라서 뭐 이게 실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이게 컨센서스가 모아지기 마련인데요.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에 따라서는 금리를 보거나 유가를 보는 투자자들도 있고, 또 일부 투자자들은 AI가 지금 너무 우려스럽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투자자들은 그래도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서로 각각의 니즈가 충돌하면서 시장이 움직였다.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 이건 중국발 쇼크가 나타나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요. 그렇지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출발을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중동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나타났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근데 한편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변동성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본다라면 이 변동성이 결국은 이번 주 후반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올 본격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희망 섞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 주 후반부 좀 실적 발표 나오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기대에 대한 충족이 보여지면 이제 슬슬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지 올라갈지 이런 얘기도 상상이 되고요. 얘기하셨으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미국 반도체 시장이라고 표현하면 맞겠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고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일부 언론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창신 메모리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이제 400%, 50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중국 증시는 상장하고 열흘 동안에는 상한가 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어제 우리 국내 시장에 반도체주들이 폭락을 했어야죠. 물론 어제 반도체주들 오전에 빠진 것이 창신 메모리 여파도 있긴 하겠습니다. 오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말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닉스가 올라가고 미국은 오히려 빠졌을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뉴스는 중국에서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광장비라고 불리는 DUV를 개발해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ASM의 그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8%.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바로
이런 것들이 투심을 억눌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노광장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반도체의 설계도를 사진으로 그리는 장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ASML이 전 세계에서 뭐 거의 독점적으로 만드는 건데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덜란드 기업인데 이게 이제 EUV랑 좀 다르게 DUV라고 그래서 네. 그보다 좀 밑에적인 기술이지만 네.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EUV 없이도 이 네. DUV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마무시한 성과입니다. 예. 우리 삼성전자도 여기에 지금 기술 개발에 막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만 ASML의 독주를 좀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지금 미국이 노광 장비를 중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자체 개발했다라는 것은 중국 자체의 반도체 기술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엔비디아도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순환 출자라고 불리우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거죠. 뭐냐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네. 오픈 AI가 그 돈으로 엔비디아 GPU를 사가지고 이거를 이제 네. 활용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외로 엔비디아의 부도와 관련된 네. 그러한 이슈가 또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도가 난다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이제 지표인데 지표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야, 엔비디아의 부도 지표라는 것이 있었어? 이것이 올라갔어?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도 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오해가 네.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예. 뭐 한 4% 정도? 4%에서 5% 정도까지 올라온 건데 부도라는 게 5% 미만이면 부도 뭐 확률이 낮은 건데 네. 그래도 시장은 화들짝 놀란 거죠. 예. 어쨌든 그런저런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창신 메모리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나타났다. 그런데 이 정도 빠진 게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거창한 뉴스들에 비해서 2% 네. 빠진 게 이게 화들짝 놀란 건가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 이제 많이 빠졌다. 그다음에 이런 뉴스들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정확한 숫자를 지금 못 보시는 청취자분들은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진 2%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선방한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또 그렇게도 긍정적으로도 오늘 아침에 저도 오는데 몇몇 분들이 제 유튜브에도 댓글로 오늘 두려워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겁나요라는데 이게 두려워할 문제인가? 이 정도 출렁출렁했으면 이제 멀미가 극복될 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도 네.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챗GPT를 만드는 기업이요. 오픈 AI가 엔비디아한테 AI 칩을 사죠.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에게 HBM을 삽니다. HBM 만들려고요. 네덜란드 ASML 가져와서 노광 장비로 극자외선으로 또 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순환 생태계가 중국 기업들 들어와서 살짝 변하는 거 아니야? 수익이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인데 그렇게 생기는 우려의 일반적인 반응이지 이게 확 떨어지고 확 오르고 그렇게 뭐랄까 충격일 수는 없다라는 평가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단단히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 수급이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왜 마지막에 저렇게 또 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외국인들 수급 물어볼 때마다 항상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네. 제 아들 마음도 모르겠는데 제가 톰이나 존슨 같은 애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뭐 궁예 관시법도 아니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의 행태가 조금 오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오늘이 중요하냐면 예.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판 것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 AI 서밋이 벌어졌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를 좀 나타냈었죠. 좋은 소식이 나타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시간차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있는 톰이 밤잠 안 자고 야 삼성전자 사 이렇게 한국에다 주문 낼까요? 아니죠. 아이가 퇴근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다 주문 다 내놓고 예. 자기는 지금 이제 자러 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자러 갈 시간이죠. 맞아요. 톰은 자고 있습니다. 이 톰은 시간. 이제 자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이 월요일 날 매도 주문을 낸 건 네. 지난 금요일 날 주문을 이미 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말에 나온 뉴스를 안 본 거죠. 네. 물론 이제 싱가포르나 시차가 홍콩에 있네요. 있는 존슨은 그걸 보고 매매를 하지만 예. 톰은 미국에서 그 주문을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 톰이 지금 과연
밤사이 어떤 주문을 내놨느냐 네. 이것이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시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산다라면 어제 이제 외국인들 매도는 큰 의미가 없어지고요. 네.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톰이 오늘도 판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주에 샀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던 거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외국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대규모 투자자도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인 것 같고요. 이게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야구와 달라서 어제 클로징이었거든요. 야구는 3번 뭐 최대한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 증시는 공 100개도 보낼 수 있잖아요. 기다리시고 숫자를 보라 이렇게 조언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전 닉스는 그냥 저는 기다릴 필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가 25만 원, SK하이닉스가 180만 원 언제 다시 볼까요? 네. 저는 그래서 실적을 믿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점을 보느냐 선을 보느냐죠. 점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도트 점을 보게 되면 이 점을 보는 것은 우리가 뭐 변동성을 보일 수 있죠. 네. 근데 올해보다 내년의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내년보다 내후년의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대하게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네.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저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 관점 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국한해서 네. 나머지는 좀 기다릴 필요 있다. 하지만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를 권고해 드립니다. 네, 요 뭐 전망이니까요. 여러분들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클레오?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네,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2436님은요, 경제라디오 이름 별 봅시다.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별의 순간을 기대하며 정말 멋진 표현이고요. 해 봅시다가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해와 별, 뭔가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것도 같습니다. YTN 라디오 구독자 굉장히 1200번째 구독자신가 봐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사연 주셨고요. 항상 눈 뜨자마자 YTN 라디오 듣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 이콕스 제안합니다. 이코노믹 뉴스 줄여서 이콕스. 와, 멋진 이름 5780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6873님은요. 즐거운 출근길에 듣고 가면 기분 좋아지니까 이러시면서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응원 문자 또 소통해 주시면 기분 좋고요. 방송 듣다가도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경제라디오 비전 미즈 어때요? 라고 하셨는데 9748님의 응원 문자와 또 참여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요 한 입에 쏙쏙 들어오는 아침 시사 경제 외신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뵐게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